하지만 나일론 스타킹이 개발되니까 어때요? 자신의 예쁜 다리를 마음껏 뽐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술의 발전이, 기계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패션의 세계를 바꿔놓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미래의 옷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 옷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옷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유행이요. 예, 그렇죠. 유행이 옷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에요. 그 외에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날씨, 기후, 그리고 개인의 취향이나 때로는 종교도 옷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은 기존에 있던 것을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때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기술이 패션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화학기술의 발전과 패션의 변화입니다. 화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합성 섬유가 발명이 되었죠. 그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것은 무엇일 거라고 여러분들은 추측을 하시나요? 나일론? 예, 바로 나일론이 정말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나일론 스타킹은 1940년 미국에서 처음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발매 이틀 만에 400만 켤레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매진되는 현상이 거의 1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암시장에서는요, 1불 얼마짜리 나일론 스타킹이 20불에 넘는 가격에 판매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성들은 왜 이렇게 나일론 스타킹에 열광을 했던 것일까요? 나일론 스타킹은 기존에 있던 스타킹에 비해서 특출한 장점이 있었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스타킹은요, 면으로 만든 스타킹이에요. 오른쪽에 보이는 스타킹이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입니다. 면 스타킹을 신으니까 어때요? 헐렁하게 늘어지면서 다리의 윤곽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일론 스타킹은 어떨까요? 다리에 달라붙고 탄력성이 있으니까 다리의 윤곽을 그대로 보여주죠. 또 하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훨씬 더 얇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색깔도 밖으로 드러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들에게는 그 이전까지는 예쁜 다리를 뽐내고 싶은 욕망은 있었지만 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일론 스타킹이 개발되니까 어때요? 자신의 예쁜 다리를 마음껏 뽐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화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기계기술의 발전도 패션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퀴즈를 낼 텐데요. 이것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퍼. 예, 그렇죠. 지퍼죠. 참 모양이 지퍼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초창기 지퍼는 저렇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초창기 지퍼는 품질이 어땠을까요? 정말 조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번만 만지다 보면 쉽게 부서져 버렸고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세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닿는 대로 녹이 슬어버리니까 세탁을 할 수 없었고요. 녹이 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창기의 지퍼는 세탁하기 전에 지퍼를 떼어냈다가 세탁과 건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바느질을 해서 바지에 지퍼를 부착해야만 했어요. 사람을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지퍼인데 오히려 사람을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퍼처럼 인기 없는 물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하죠. 하지만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지퍼의 변천사인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어때요? 저게 진짜 지퍼인가 싶게 너무 다르게 생겼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917년 지퍼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지퍼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패션을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지퍼가 없는 패션 제품을 상상할 수가 있나요? 바지, 트레이닝 자켓, 가방, 부츠 굉장히 많은 제품에 지퍼가 쓰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기계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패션의 세계를 바꿔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화학기술뿐만 아니라 기계기술, 통신기술, 전자기술 모든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겠죠. 그러면 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옷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미래의 옷은 색을 스스로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 편리할 것 같은데요. 또한 한 벌을 가지고 여러 벌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환경 문제나 자원 절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요. 프랑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광섬유 진물입니다. 만지는 대로 색이 자유자재로 변하고 있죠. 예전에 광섬유는 너무 두껍고 뻣뻣했기 때문에 이 소재를 가지고 옷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했었어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광섬유가 얇아지고 유연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옷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색깔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옷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스스로 모양을 바꾸는 옷도 개발 중이고요. 스프레이를 이렇게 몸에 뿌리면 바로 옷이 만들어지는 인스턴트 옷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옷을 바꿔놓을 또 하나의 기술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3D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한 친구만 일어나 보실래요? 그러면 3D 스캐닝이라는 건 커다란 원통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커다란 원통형의 카메라가 한 바퀴 돌면 이 친구의 체형이 그대로 스크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고요. 이 친구에게 어떤 핏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도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3D 모델링인데요. 3D 모델링은 이 친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것을 디자인에 맞게 변형을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은 뭐가 될까요? 3D 프린팅이 되겠죠. 요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몸에 꼭 맞는 드레스를 프린팅하는 기술도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옷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패션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고요. 더욱더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옷을 만나게 될 수 있고요. 더 재밌는 옷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더 재미있게 옷을 입을 수 있게 될까요? 개성 있는 사람들, 편견이 없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적극적인 사람들이 더 즐겁게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해볼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